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고성국 TV에서 현충일을 맞아서 (6.25) 때 안강 전투에서 학도병이 전투하면서 구구절절히 어머님께 편지를 쓴 것이 소개했어요. 그런데 고성국 박사님 구수한 그 굵직한 목소리에 또릿또릿 이렇게 편지를 읽으시는데, 편지 읽으면서 내내 눈시울을 적시고 또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감정을 주체치 못하면서 이렇게 아주 감명 깊게 읽어 나가시더라고. 그 얘기인즉슨 6.25 때 포항 그 안강 전투 있을 때 그때 학도병이 71명이 이제 거기 모집이 돼서 갔는데, 적군은 엄청나게 숫자가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마주해서 16살 먹은 중학교 3학년 그 학도병이 엎드려서 적을 바라보면서 적이 수류탄을 여기서 던지니까 적군이 목이 날아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렇게 되는 걸, 광경을 보고, 아무리 적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언어도 같고 한 민족인데 이렇게 하면 되느냐, 왜 전쟁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 안타까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내가 적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어머님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참 구구절절히 어머님을 그리며 또 이 전투를 무사히 마치고 어머님 품에 가서 따뜻한 밥 먹고 안기고 싶다고 이제 이렇게 쓰면서 옆에 엎드려 있는 동료들도 다 함께 살아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 학도병이 거기서 전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품 속에 그 편지가 피가 잔뜩 묻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젖어 있는 거를, 그걸 나중에 이걸 간직했다가 이걸 이제 이게 발표된 건데, 그러면서 제가 왜 오늘 이 유난히 오늘 그 현충일날 이렇게 감회가 새로우냐면, 우리 아버님은 6.25 때
1950년도 그 당시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현역은 아니고 그 전투할 때 그 식량 날르고 보급품 포탄 날르고 이런 그 지게 부대가 있었어요. 그 부대가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원이 됐는데, 사실은 그 당시 나이가 많기 때문에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우리의 아픈 과거사가 있어요. 우리 둘째 작은아버지가 슈먼고등학교 나오고 그래도 공부 좀 했어요. 그 당시엔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남노당에 가입해가지고 좌익 그래가지고선 그 부위원장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 작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 형제가 사형제가 모진 매를 맞고 그냥 밤새도록 매를 맞고, 그리고선 대라 언제 왔다 갔냐 대라. 그래 우리는 아버님은 온 적이 없으니까 온 적이 없다. 그렇게 했더니 대라 그리고선 그 구타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멍석을 이렇게 몸에 두르고선 그 멍둥이로다 이제 그 구타를 한 거야. 그러니 얼마나 모진매를 맞았어. 그래서 그것도 밤새도록 맞은 거예요. 실신하면 또 물 붓고 또 때리고 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침에 우리 어머니가 거기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초죽음이 됐더래. 그래가지고서 이제 겨우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까스 이렇게 들어오셨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만 사상이 그렇지 딴 사람들 형제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거든. 그런데 그 당시에 지역 사람들이 대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같은 매를 댄 사람도 다 친구들이고 동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작은 아버지가 뭐냐면 부위원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협조하는 사람은 살생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살생부. 그러니까 누구누구 죽여야 된다. 누구 공무원이다. 누구는 뭐 어떻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해서 명단을 맹기렸다는 거예요. 얘기 야중에 들었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뭐 동네 사람 나무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국에 이 좌익 그렇게 저기에서 그런 지방 빨갱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고초를 당한 거고.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이 그래도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 좌익된 거야. 그래서 완장 찬 거예요. 그러니 모진 고문 구타당하고 그러니까 참 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어가지고 그래 군대를 가신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아버님이 저 위장병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그 소다를 그때는 그 소화제가 그 변변치 않고 소다가 꼭 이면에 이 봉지가 꼭 이래 누런 봉지에 그럼 여기 소다를 이렇게 넣고 그거를 가져다니면서 이것을 수저로다가 이렇게 퍼서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페트병도 없고 또 보온병도 없으니까 주전자, 조그만 주전자 거기다가 이제 물을 담아가지고 항상 어디 일터로 갈 때도 이걸 소다하고 그걸 꼭 가져다녔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계속 그걸 장복을 하는 거야. 장복하니까 그 소다라는 것이 위를 깎기 때문에 그 소화만 되는 게 아니라 소화는 잘 되는데 위를 깎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위가 나빠지는 거야. 그런 아주 심한 위장병에 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아버님이 이렇게 위장병을 많이 크게 얻었냐면 내가 짐작하기는 그 전에 우리가 할아버님이 이제 계실 때 그 면내에 땅들이 엄청 많았어요. 각 동네에 그냥 땅들이 많았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냐면 할아버님이 그때 외정 때 광산, 금광 우리 동네가 여수, 금산, 광산이라고 그 당시에 전국에서 남북한 합해서 5번째로 컸다는 거야. 그런 광산이 우리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금을 캐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자동차도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뭐냐면 수송이라는 것이 마차 이렇게 아주 황소 큰 걸로다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돌도 실어 나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아주 교통수단이야. 그게 그러면 그게 수송업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수송업.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거기 공사 광산에 필요한 건설 하청을 맡는데 그때는 경쟁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니까 마진이 엄청 좋은 거야. 그 당시만 해도 또 사람 구하기가 엄청 수월했어요. 그때는 남북한이 같이 이렇게 그때는 조선 팔도 해가지고 이렇게 뭐 평안도, 한경도, 뭐 황해도, 강원도,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팔도 이렇게 되듯이 그렇게 됐었는데 또 농사만 짓는 사람들인데 일할 데가 없거든. 그때는 생산적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꾼은 전국에 엄청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광산에 전국에서 몰려와요. 전국에서 몰려오는데 그 인건비도 싸고 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저 복지 뭐 이런 것도 없고 의료 혜택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만약에 광산 그 깊은 데서 일에다가 돌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거기서 죽거나 굴이 무너지거나 그러면 그저 자기가 실수한 걸로 이렇게 별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때는 전혀 뭐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마 내가 생각하기로는 죽어도 장례도 안 치러진 것 같아. 본인들이 어디 산 아무데나 갖다가 묻어놓고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래 그 당시에 그 우리 동네에 그런 편하지 않은 묘가 참 많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묻고는 거기다가
돌멩이 큰 거 몇 개 이렇게 위에다 얹어놨다고. 그럼 그것이 끝이야. 이런 때야. 그러니까 뭐 이거를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할아버님은 그 하청 사장이지, 원청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어쨌든 그 마진이 엄청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계약급수적으로 돈을 버는 거야. 벌면 그 땅 주변에 나는 거에서 다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맨날 이제 놀고 먹고 있다가 우리 할아버님은 이제 일본 말을 좀 서투르니까 일본 글씨도 서투르고 신식 공부한 우리 아버님이 광산에 가서 이제 그 간조를 타오는 거야. 그 일행거 지금 수송은 얼마 했고 또 그 다음에 그 공사비는 얼마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그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 아버님은 이렇게 좀 유흥 쪽으로 이런 쪽으로 아주 엄청 그 좋아하시는 분이야. 그 내가 참 인생 살아오면서 큰 무리는 없었지만 나도 우리 아버님 같은 똑같은 기질인가 봐. 왜냐면 아버님은 걸음걸이하고 또 목소리하고 모습하고 모든 행동이 아버지하고 아주 판박이라는 거야. 어떤 노인이 어디 갔다 오다가 가면서 혹시 너 자네 누구 아드님 아닌가? 그런 거야.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거 똑같다고. 생전 보지 못하던 영감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런 거 보면 엄청 같은가 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아버님이 가서 돈을 타오는데 그 아버님이 그걸 갖다가 할아버님한테 다 내놓지라는 거야. 한 20%는 푹 떼어가지고는 그거를 가지고 뭐냐면 이제 거기 우리 그 광산 지역이니까 음식점도 있었고 그 대포집도 있었고 저 아가씨 노래 부르는 이런 그런 그 데도 있었고 아주 유흥가가 아주 넘쳐났어 그 동네. 그런데 그 20%면 그것도 상당한 돈이야.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유흥가 탕진하고 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노름을 한 거예요. 노름. 못된 건 다 한 거지 뭐. 그래도 그 재산이 줄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쓰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아버지는 바로 밑에 작은아버님은 상당히 우직해. 그런데 작은아버님 이제 보내면 돈 타러 가면 많이 타거든. 그 안 뛰니까 20% 안 뛰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큰 아들인데 이제 그걸 알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혼난 거야. 혼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동생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식아,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인데 돈 잘 버는데 우리도 좀 써야지. 너 그대로 갖다
아버지한테 바치느냐? 아, 그런 거요. 그게 참 못된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저기 우리 작은 아버지가 생각을 했대. 에라 모르겠다. 형님이 그러는데 요번에 돈 타러 가가지고는 내가 날라야지. 이래가지고는 그 한 달 이제 간조한 거를 액수가 많을 텐데 그걸 가지고 한경도로 그냥 주랭랑을 쳤다는 거예요. 한경도로 집에 얘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간 그냥 한경도 가서 놀고 있다가 또 들어왔대요.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 작은 아버님이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형님이 그랬다고. 그랬으니 이렇게 사신 분이야. 그런데 그 동생 그 때문에 고초를 당하니까 군대를 가신 건데 거기다 이제 술을 많이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몸 관리를 안 하니까 이제 그렇게 몸이 많이 맹개진 건데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고 집에 가을인데 콩이 누릇누릇 익어가는데 그때 우리 외숙모님이 한 20리 바깥에 사시는데 그런데 어느 날 외숙모님이 오셨더라고. 그때는 편지 봉투가 누런 봉투였었어요. 누런 거. 그리고 종이도 이렇게 아주 깨끗하지 않고 물에 젖으면 푹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 그리고 검검 이렇게 이렇게 티가 나는 그런 게 종이인데 그거를 편지 봉투를 들고 오셔가지고 엄마를 붙들고 서로 오시고 하더니 막 우시는 거야. 그게 아버님이 전사 때는 그런 전사 통지서인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전사 통지서를 그렇게 연락이 올 정도로 그랬으면 그걸 잘 보관했다든가 또 관청에다 이렇게 문의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도 어리고 어머님도 이제 홀로 이렇게 저희네 모르니까 그걸 그냥 가만 놔뒀어. 그러고선 그냥 그렇게 전세했어도 아무 혜택 없이 이렇게 살았다고. 그거 혜택보다도 어서 언제 어디서 돌아가셨나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좋겠어. 참 지금은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어느 부처에 물어봐 가지고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내 생전 아버님이 어서 돌아가시고 언제 돌아가셨다는 그건 알아야지. 지금 아버님 제사 전사 날짜도 모르고 그래서 제사 날을 생신날로다가 그냥 지내고 있어요. 생신날로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그렇게 노름을 하고 탕진을 해서 우리 가세를 망개뜨린 건 맞지만 지금 조금도 원망 없어요. 좋던 재산들 다 날리고 참 어려서 우리 사남매가 어머님이 홀로 키우느라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진짜 보따리 장사 그렇게 이것저것 하시고 또 때 따라서는 기성복 장사
그 다음엔 옷감 장사, 그 다음에 어물 장사, 그 다음에 생선 장사, 그거를 산지에서 떼어다가 이렇게 파시고, 또 그 다음에 어머님이 응봉동에 금호동 사가, 거기에 52년도에 거기다가 10평 무허가를 흑벽돌로 찍어서 루핑 지붕으로 해가지고 방 하나, 복 하나 이렇게 지셨어요. 그리고 그 집을 또 파시고, 그 넘어 응봉동 거기 산에다가 또 18평 또 집을 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초로 해서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집을 계속 가지고 유지하고 살고 재산도 증식한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 어머님은 선견 지명도 있고 생활력도 강하시고 자식 사랑도 엄청 강했어요. 그 어머님이 혼자 돼서 자식이 애비 없는 후레자식 소리 안 들으려고 상당히 무던히 참 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님도 좀 오래 사셨으면 좋을 텐데, 고생은 고생들이 하고 이제 자식이 좀 살만하니까 60 간 넘기시고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참말로 우리 부모님은 너무 이렇게 비운의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서 아주 굉장히 애처롭습니다. 그래, 오늘 현충일 맞아서 우리 먼저 조국을 위해서 몸바치신 선열들, 선배님, 그리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아 어딘지 모를 곳에 아버님 마음의 꽃을 전합니다. 고이 간직하소서. 오늘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공념을 올립니다. 그리고 비목 가곡을 띄웁니다.